그건 외국계에선 당연히 필요하고 국내 대기업을 가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SAP라는 B2B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제 독일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전략 컨설팅 업체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버클리 하스라는 미국에 있는 MBA에서 2년 동안 과정을 밟고 있고요. 작년 여름에 1학년 마치고 페이스북 본사에서 전략 기획팀 인턴을 했고, 졸업 후에는 페이스북 같은 팀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많았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공부로 봤을 때 저는 초중고를 사실 거의 한국에서 자라났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식으로 반복학습 위주로 공부했던 것 같은데, 문제 같은 거 풀어도 문제집 여러 개 사다가 이제 틀리면 다시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미국의 대학교에 가니까 사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하나의 원리를 이해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본인이 응용하는 거를 시험하는 방식이어서, 그게 이제 시험이 됐든 에세이가 됐든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공부한 것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도 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서로 어울리는 곳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거의 한국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렇게 미국식 문화나 아니면 또 다른 인종들의 뭐 흑인, 백인, 흑인, 뭐 히스패닉, 뭐 아니면 아시아계 미국인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그런 공통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이해하고 또 친구가 되는데 훨씬 더 노력을 좀 많이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혼자 이제 외국에 나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졸업 후에 뭐 할 거냐, 아니면 학교 중에 졸업 후에 삶을 준비해야 되냐, 그런 커리어적인 고민들이 어렸을 때 없었던 것 같고요. 좀 더 잘 준비를 했으면은 훨씬 더 이제 알차게 학교 생활 보내고 졸업 후에도 훨씬 제가 원하는 방향을 빨리 찾아가지고 잘 나갔을 것 같긴 한데, 그런 측면에서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아까 말한 걸 이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게 또 장점이 되는 것도 있는데, 공부 방법이 사실 제가 경험했던 초중고 대학교랑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적응을 하면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고 원리를 잘 이해를 한 다음에 능력들을 갖추다 보면은 내 스스로 뭔가 이해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가 이런 게 이렇게 되네? 그렇게 느끼는 어떻게 보면 즐거움?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좋은 기억들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다양한 인종이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대화를 하면서라도 몰랐던 다른 세계들을 많이 알아가게 된 것들이 어렸을 때 되게 뜻깊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학교 좀 특수적인 케이스긴 한데, 저희 학교는 이제 들어갈 때 전공을 안 정하고 정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기가 원하면은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제 전공 변경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을 배워보고, 또 친구들도 정말 다양한 학부 아니면 그 과목을 공부를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그 친구들과 나중에도 이제 연락을 하고 친분을 유지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세상 돌아가는 데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제 변하는 데 있어서 그 주체가 되는 단체라던가 힘이라던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정부나 이제 국제기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언젠가 졸업을 하고 뭐 그런 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싶다 그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뭐 정외과 쪽의 학문을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저도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쌓고 군대도 다녀오고 하다 보니까 정부나 국제기관이 제가 생각했던 것 대비 큰 영향력을 어린 나이에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조직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반면에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라는 테크가 굉장히 많은 그 지역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기술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삶이 더 윤택해지는지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많은 기여를 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크, 뭐 IT 이쪽에서 일하는 게 어린 나이부터 좀 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테크 IT 쪽을 좀 취업을 알아봤었고, 뭐 그 결과 이제 취업 활동 좀 한 끝에 SAP 코리아에서 마침 이제 신입 영업 사원들을 이제 뽑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쪽으로 합격을 해서 첫 직장을 시작하게 됐죠. 저 같은 경우에는 첫 1년을 직접적인 세일즈를 했고, 그 이후에 1년 반 정도는 한국 지사장님 밑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영업 활동 자체를 할 때는 예상하시다시피 제가 IT 쪽을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굉장히 공부를 스스로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위에 다른 사수분들이나 다른 기존에 계셨던 직원분들을 따라가서 뭐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되고 데이터베이스랑 어떻게 연동이 되고 그 고객사에 어떤 밸류를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의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듣고 내재화하면서 스스로
이해를 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좀 더 밸류 애드 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으니까 뭐 영어는 어느 정도 되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팀과 얘기할 때 제가 중간에서 통번역 같은 걸 많이 하고 이러면서 조율하는 것도 있었고, 뭐 고객사든 아니면 내부 직원들 간에건 어찌됐건 이제 저는 IT에 대한 이제 배경 지식이나 경험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어떤 직무냐 어떤 회사냐 따라서 좀 되게 다른 것 같고요. 어느 회사나 이제 당연히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대부분 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메일을 쓰고 콜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준비를 해간 상태라면 최소한 이제 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발음이 어떻게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이상하게 막 60분 내내 막 나 혼자 써들 수 있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고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이 왔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외국계에선 당연히 필요하고 국내 대기업을 가도 사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결국에는 전략 컨설팅이라는 게 굉장히 큰 기업이나 조직의 의사결정을 돕는 이제 외부 자문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그 의사결정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일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익성이 떨어졌는데 왜 떨어지는지 파악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에 기반해서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다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냐, 뭐 그런 류의 의사결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조직상의 뭔가 효율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효율성 높이려면 어떤 식의 조치가 필요한 거냐 고민을 하고, 뭐 선진 사례나 아니면 그 회사에 맞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다양한 기업 내의 의사 관계자에게 설득을 하는 것도 이제 포함이 되고요. 뭐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디지털 전환 노하우와 경험들을 기반으로 전문적인 자문을 하면서 그런 이제 의사결정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가 도출해 내는 게 큰 하나의 주요 업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논리적인 사고력,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뭔가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논리적인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전략 컨설팅이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그 해당 고객사보다 업을 잘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해당 토픽에 대해서 저희가 막 수십 년간 파가지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까지 굉장히 많은 고객사들한테 이 원하는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뭐 하나의 특정 이제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 이슈가 있으면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그 원인을 기반으로 어떤 식의 해결책이 있으며 그 해결책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고객사에 맞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냐,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논리적이 어렵거든요. 현실적인 뭐 제약도 많고 항상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외부의 이제 전략 컨설팅 업체가 들어와서 좀 확실히 논리적으로 고객사님의 문제는 이러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이러이러한 해결책이 논리적으로는 현재 제일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제시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돕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식별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렇습니다 하고 이제 던지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고객사 또는 심지어 내부 팀 내에서도 내 연구 결과, 내 조사 결과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설득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내 생각이나 관점을 남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신을 가지도록 약간 최면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사실 지금도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뭐 어떻게 해야지 뭐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고, 한국에서 이제 중고등학교 쭉 다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 쭉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됐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를 잘 갔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것처럼 이제 약간 저희는 배워오는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내 스스로의 길을 찾으려면 결국은 내가 뭘 하고 싶고 그걸 위해서는 어떤 식의 스텝을 밟아야 되는지 스스로 발굴해내고 계속해서 그걸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나는 누구고 나는 뭘 원하고 이게 그걸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안 됐을 때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